김건희 여사가 그럴 시도라고 답을 했고, 실제로 2020년 1월 12일 김건희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 주식 15만 5,760주 3억 8천만 원치가 매수가 됐습니다. 이날은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이 위임받기 전입니다. 이건 누가 한 거랍니까? 예, 2020년 1월 12일 아니라 2010년이죠. 그 다음에 번호또 보도에 의하면 최은순 여사와 증권사 직원 대화 중에 거기서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 놓았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다는 그러한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판례로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으면 충분히 유죄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경험칙과 원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 증거인 것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법정에서 현출된 그것도 공소 유지 검사, 수사 검사에 의해서 제출된 이러한 증거들, 스모킹 건들을 합쳐놓고 보면 충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팀장과 TF에서 주가 조작 이 사안에 대해서 소개됐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우선 김남국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엘 김남국입니다. 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주가 조작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종의 굉장히 악질적인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상장사라고 할 수 있는 상장사의 대주주인 권오수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전문 시세 조정꾼, 소위 말하는 선수라고 하는 사람과 증권사 임원, 임직원, 그리고 쩐주 등을 쩐주 등과 함께 공모해서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코스닥 상장 주식의 시세를 조정함으로써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경제 질서를 교란해서 다수의 일반 주식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박범계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판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주가 조작 사건은 단순하게 검찰 내사보고서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2012년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상거래로 적발되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2014년 실제 선수로 참여했던 사람의 자필 진술서에 기초한 내사보고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수사가 되어서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보통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쩐주, 선수, 많은 공범들이 관여하게 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이 몇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묶여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제적 신뢰관계, 그런 어떤 이익 공동체가 있을 때의 공범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은 서로 간에 기억이 안 난다 또는 단순 투자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단순한 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투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관계라는 것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오수 회장과 알고 지낸 지 20년이라고 이야기했고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기 이미 전에 권오수 회장이 장외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매수하는 등 둘 사이에 분명한 어떤 경제적 거래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정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와도 관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를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 행사 12곳 중 무려 10곳에 협찬을 했고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서 홍보 행사에 참여해 활동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이 특별한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가 조작에 계좌가 이용된다거나 아니면 주가 조작 선수가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전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아닐 것입니다. 권오수 회장이 본인에게 소개해준 선수 이 씨에게 무려 10억 원이 든 계좌에 1인 권한을 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혹 자체, 이러한 사실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아주 깊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들은 주가 조작 공소장에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저희가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총 5개, 최소 5개 드러납니다. 이 계좌들은 이번 사건 계좌에 적용한 어떤 다른 91명, 다른 어떤 여러 사람의 계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런 어떤 계좌의 거래 내역이나 이런 금액 등을 살펴보면 거래 금액이 크고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정 매매 또는 가장 매매 의혹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은 앞서 박범계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의 명의를 제공한 91명 중 1차와 2차 작전 세력에 모두 다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김건희 여사의 매수 금액은 거래 금액은 무려 40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 계좌 배유와 직접 매수를 동시에 한 7명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 그리고 전체 91명 중에서도 4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범죄 일람표가 공개되기 전 모든 거래를 전화로만 주문했다라고 이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해명을 했는데 실제 공소장과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직접 거래한 내역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거래에 35건이 발견되었고 2차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계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 계좌 파일에는 거래 내역 그리고 실제 돈을 넣고 뺀 내역까지 확인되었고 이런 엑셀 파일에 나왔던 그 파일에 나왔던 계좌 금액은 1원 한 자리까지 실제 계좌 잔고 내역과 일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손실만 봤다 또는 단순하게 투자를 일임했다라는 이 말은 이 해명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모 최은순 씨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은 이에 반해서 좀 덜 드러났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계좌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녹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깊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여 정황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을 시인한 듯한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녹취록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회장님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인이 물어보니까 최 씨가 그럼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인가 뭐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듯한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는 추론할 수 있는 녹취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또 검찰 작성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최은순 명의 증권계좌 2개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 합계가 무려 6억 4천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 주가 조작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계좌가 통정매매 정황이 매우 뚜렷합니다. 2010년 11월경 최은순 계좌에서 호가상으로 6단계나 6단계나 비싸게 나온 매도 물량을 30초 뒤에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놓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최은순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임원과 동일한 IP로 무려 346차례나 거래가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중에 검찰은 연모 이사와 최 씨 증권 계좌가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경 사이에 거래일자 36일 동안입니다. 이 36일 동안에 5개의 동일 IP에 접속돼서 매수, 매도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오피스텔 IP 주소는 관리인 연모 씨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공범 이외의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피스텔의 컴퓨터의 IP입니다. 그리고 5번째 도이치모터스 임원 영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의 동인 인증서를 USB에 담아 직접 관리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등 이러한 어떤 정황들로 미루어서 최은순 계좌를 권 회장이 차명 계좌로 쓴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차 공판 과정에서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임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질의응답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빼먹었는데 246회 증인이 16년 9월부터 증인이랑 같은 IP 이용해서 주문됐는데 이거 거래들이 전부 다 권오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주문한 거냐?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하루 뜨면 저렇게 뜬다고 말씀했고 오전 오후에 동시에 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래는 제가 다 직접 한 건 아니야. 그럼 오피스텔에서 주문 낼 수 있는 사람은 증인 말고 또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권오수 회장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 아니면 권오수입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검사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피스텔 마음대로 들어가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하고 회장 말고 있는 거냐? 증인이 매수한 이용한 대신 키움 최은순 명의 미래에셋 대우증권 계좌 권오수가 사용했다는 건데 종목을 보면 색깔칠한 거 보면 종목들이 겹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6번째 또 최은순이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할 만한 정황적 증거입니다. 녹취록 먼저 요약을 말씀드리면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자 정보를 제공받은 정황입니다. 외국 바이어 관련 정보를 먼저 입수해서 의도적 주가 하락 사실 떨어지기 전에 하락 사실을 먼저 권오수로부터 전달받아서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적 증거입니다. 이것도 공판 과정 녹취록에서 나왔습니다. 최은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달 걸린다는 거야.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 그래서 오늘 딱 내가 물어보니까 1~2달 걸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신한증권 담당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저랑 통화하실 때만 해도 지수 1%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2%로 끝났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장님하고 어떻게 이야기해 보셨어요? 최우순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침에 통화했다니까? 또 그리고 다음 문답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해 놓았대. 명백하게 주가 조작 사실을 먼저 알고 내부자 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내부자 정보를
누구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 실제 받아서 이렇게 거래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정황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와 녹취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최은순 씨에 대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한 혐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러한 정황들이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TF가 적극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언론에 다양한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주가라는 측면, 그러니까 정말 의혹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주가라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작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작전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2010년 5월부터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69만 주를 농구분에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처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 수익이 얼마가 나냐면 17억에 갔다가 20억 9,50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억 7천에 여기서 이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차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국면에서 팔고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작전들이 그렇습니다. 초기에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도 가장 매매라고 하죠. 거래를 상당히 많이 늘리게 되고 그래서 1차로 올라갔다가 별거 없네.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바로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재료라는 게 나옵니다. 정확히 12월 6일인데요. 올라가기 전에 12월 6일에 미국의 코파트라는 회사와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뭐라 합니까?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 당시 코파트사가 1년에 영업이익 2,600억 원 회사였어요. 미국이 중고차 거래가 매우 활성화된 나라인데 별 내용도 아닌 거에서 주가 조정 국면에서 바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이게 요 막대기 하나가 한 달이에요. 올라가는 동안에 바로 팔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연결된 그런 매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간을 통해서 총 얻은 수익은 약 10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앞으로 현재 8차가 13억 3천으로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된 거예요. 특히 2차 매매만 놓고 보게 되면은 77일밖에 안 걸립니다. 77일 동안에 수익률이 37%가 나는데요. 연 환산으로 따지게 되면은 무려 175%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 올라갈 때 그러면은 코스닥에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 올랐네. 코스닥 지수는 꼼짝도라고 옆에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회사가 좋아졌느냐? 맞습니다. 2010년도에 이 도이치모터스는 영업이익이 2008년에는 35억 적자였고요. 2009년도에는 22억 흑자로 돌았습니다.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있어서 모두가 좀 어려웠죠. 근데 2010년도에 53억의 영업이익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수입 판매하는 회사가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2011년에 다시 영업이익이 53억에서 27억으로 줄어버리고요. 계속적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립니다. 이 얘기는 모든 그 작전주들을 보면은 대주주와 상호 결탁을 해서 기업 재무제표도 상당히 많은 빈식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주가가 별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1차로 매매를 늘려놓고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본인들이 올리면서 사게 되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별거 없네. 이때 재료를 쏟아붓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팔고 빠지는 전형적인 형태의 작전에 해당됩니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2010년에 2%밖에 안 됩니다. 이런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를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작전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1,4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보시고 지금 제 설명하고 보시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거 작전 맞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었던 게 작전 맞는데 톡 봐도 아는데 이걸 굳이 뭘로 해야 되나? 이런 심리였는데 자세히 한번 이 부분을 놓고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너무도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 경제와 공정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경제와 자본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요. 1,400만 개미들이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딴 나라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주가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률안과 대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사건의 결과에 그 뒤로 언론에 보도되듯이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있었고 내사보고서 관련해서 금감원이 협조했냐 안 했냐 그 논쟁을 지난 국감 때 정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감원은 또 자체 보고서가 있었다고 최근에 1335 이 금감원 보고서가 이게 그거냐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국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금감원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묻어버릴 것이냐가 있고 두 번째 사건 내에서 관계자를 어느 정도를 취사 선택할 것인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수년 동안은 사건 자체를 묻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묻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서 검찰 스스로가 이게 지금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재작년 12월에 검찰에 보도자료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주가조작 맞다. 그리고 주가조작 맞으니까 기소하겠다. 그 기소했고 지금 그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처음 그 수많은 그 경고도 있었는데 묻었다가 다시 살아난 과정이 참 지난한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를 기소할 것이냐 범죄자를 어느 정도 확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 검찰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주가 조작 자체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나 관여자가 다수입니다. 그럼 다수 중에서 누구는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누구는 방조를 하거나 협조를 했고 누구는 단순히 이용당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나 최영선 씨는 공범입니까? 주범입니까? 방조범입니까? 단순히 번호수 일당에게 이용당한 도구였습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주범이었습니까? 아니면 방조범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용당한 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분류를 누가 합니까? 이걸 검찰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검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재판까지 드러난 자료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도구는 뭐냐면 실제 도구인가 단순히 자기가 범행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발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의가 없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 주범들과 소통을 많이 했다면 이걸 단순히 이용당했던 도구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도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보통 쩐주들은 방조범 비슷한데 이 쩐주들에 대해서는 기소한 데가 별로 없다. 이 쩐주들에 대해서는 실제 주동적으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또 이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쩐주라는 역할에 지금 이제 방조범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실에 대한 지금까지 들어간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평가하고 또 법리를 이해한다면 뭔가 나름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조범이라고 하면은 범행 사실에 전모를 모르더라도 일정 정도 범행이라는 걸 알면서 가담하면 그러면 방조범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작으면 정말 미미한 금액 한 주 사다가 판 경우는 이런 경우까지 기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래된 규모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단순 가담이나 또는 기소유예 사안인가 그 점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이 부분을 같이 봐주셔서 봅니다. 방조범인가 또는 기소유예 사안인가 아니면 실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를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판이나 언론에 대한 편집만 갖고 지금 또는 검사들 이야기하는 이 공소장이나 또는 이제 이 보도자를 보고 추론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담을 해야 공동 정보를 올 거냐. 실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래 가담해서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었던 증거사 직원들 불구속 기소하고 약식 기소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거래 금액이나 이 봤을 때 그거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의 이 사건에 대한 관여의 정도가 공소장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그 정도가 약한가 또는 이게 기소 자체를 안 할 정도의 사안인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지점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소환해서 질문할 거 질문하고 답변할 거 답변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만약에 불기소를 한다면 불기소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아니 불기소 결정문도 확보된 게 없습니다. 단순히 지연하고만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사건 자체를 묻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첫 번째 논쟁이었고 우리 사회가 10년 동안 논쟁을 해서 사건을 묻어버리는 건 아니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최근에 2년 동안 3년 동안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 안 할 것인가를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재량권을 남용하면은 이것은 있는 범죄를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관이 드러난 걸 보면은 갈수록 의혹이 좀 커진다. 지금 현재 검사들이 지금 수사했던 것 또는 지금 현재 이게 수사 안 하고 있는 것 이 상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관여자 2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나 또는 정순 장모 이 2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구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방조범인가 방조범이 입건하고 기소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주범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밝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논란이 없어야 자본시장에 대한 건전한 양성, 육성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전체적인 정리를 간략히 해보면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5개가 운영 계좌로 포함되어 있고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289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공판 과정에서 325회 최소 그 이상이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최근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나온 말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순 씨가 직접 관련된 언급한 관여한 부분이 증언된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될 것으로 확신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미 기소 여부가 수사 여부가 아니라 기소가 되어서 권오수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 이전에 최소한 수사라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행동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2년 1월 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에 소환했는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 것은 수사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 무렵에 한 가지 국힘 의원님들의 말씀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조영 대표는 소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혀오면 된다. 누구나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성일종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 김건희 여사께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인사이동 과정을 보면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던 검사들이 다 인사이동으로 지방으로 가거나 사표를 낸 사정이 있습니다. 재판에 적극적이던 박주태 부장검사는 청주지검 발령 후에 사표를 냈고요. 또 김민석, 정덕재, 송민선 검사는 각각 천안제주,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김민석 검사는 올해 4월에 미국에 있는 세계은행으로 파견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기존의 수사에 적극적이던 검사들을 흩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검찰 지도부의 뜻이 아닌가, 대통령실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들은 보다 명확하게 이 점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에게 다시 한번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말씀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선 토론 중에 2010년도 1월 이정필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일임하고 4개월 정도 맡겼으나 4천만 원 손실을 봤다. 2010년 5월 말에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님이나 김남국 의원님 말씀 나왔지만 이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과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정황과 다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 점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손실을 봤다고 했는데 오늘 홍성구 의원님의 발언에서나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온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과정에서 10억 5천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손실을 봤는지 수익이 왔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지난번에 잘못 말씀하신 것을 사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은 또 모든 거래를 전화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직접 거래한 내용도 나오고 또 HTS 거래로 35건 이상이 이루어졌던 것이 공판 과정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거나 주장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와 다른 본인과 발언과 다른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건 틀렸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반성하시고 사과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른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쉽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60% 이상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 더 명확한 증거를 좀 더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라도 이 사안은 바로 특검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지금의 수사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환
했는데 의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사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왜 소환해가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 검찰이 수사검사의 뜻이 어땠는지 누구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국회에서는 국민께서 60% 이상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언론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방금 발언 중에 계속 특검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특검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있다면 대략적인 그런 플랜이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검을 실제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아무래도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좀 풀어가실지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검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치 환경과 정치 일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함께 설명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발에서 잠깐 언급했고 또 아침 오전 회의 이후에 제가 백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최근 저희 내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 국민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층만 들어도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동안 아까 우리 오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덮으려고 했고, 그런데 이게 드러나니까 이제는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심은 윤석열 검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기사를 잠깐 봤더니 여당 원내대표께서 전 정부 때 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정부 검찰이 안 한 거죠. 왜? 당시에 서슬프런 검찰총장 검찰 고위간부가 누구였습니까? 그걸 덮고 다룰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성의롭게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검찰이 끝까지 이렇게 뭉개고 있다라면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의 의무인 결국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가 대표표 발의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전원 이름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 당시 특검법 3가지 내용 중에서 코바나 컨텐츠의 불법성 뇌물성 이 후원 혐의 문제와 허위 학력 경력 소위 그 불리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것은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새로운 사실과 정황이 드러난 이 정치 모서스를 중심으로 하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아니 대한민국 현재의 21대 국회에 주어진 그런 숙제이고 책무인 것이죠. 저는 향후 이런 국민 여론 또 새로운 사실 정황에 따른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특검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해서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에서 응대 반대한다면 결국은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저희는 검토를 할 텐데, 아직은 저희가 이 지금 오늘 첫 공개하고 이 사건의 심각성과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또 우리 전체 의원들께 알리는 것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회 안에서의 그런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또 공론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선적으로 밟고 적정한 시점에 그런 뜻이 모이는 대로 저희는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주시면 네.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는 알겠는데 최은순 씨에 대한 특검이 되는 거냐 따로 추진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을 했었고 그 확인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특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이따가 말씀드릴 제안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도 이제 이미 뭐 우리 단장님, 그다음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뭐 공판 과정에서 최은순 씨의 여러 그런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은순 씨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은 부득이하지 않냐라고 오늘 그 사전 회의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TF에서 반으로 승격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네? 하잖아요. TF에서 반으로 승격하는 아, 절차를 거치기로 저희는 이제 진상조사를 하고 충분히 진상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필요 있으면 뭐 승격할 수도 있고 좀 합의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 진행 상황을 봐서 하는데 저도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것까지 말씀드릴 텐데 현재는 이제 진상조사 TF입니다. 그래서 공판기록을 중심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 저희가 좀 분석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쉽게 또 언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검찰이 결국은 뭉개려고 할 테고 또 2월 10일 일자 선고 기일이 있고 저로서는 향후 특검도 출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TF 정도의 이 규모와 수준 차원이 아닌 보다 여기에 당 차원의 영향을 집중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도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F 우리 의원님들과 그런 문제식을 공유를 한 상태이고요. 향후에 당과 지금 원내 TF로 있습니다만 향후에 당과 상의해서 확대 개편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 가량됐는데 더 이상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